자, 반응형 웹을 서브라임 텍스트 3 버전을 통해서 한번 반응형 웹 코딩을 한번 해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부분은 일단 덕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나? 이제 덕 타입는 HTML. 이거는 HTML5 문서 버전 이름을 선언하는 부분이죠. 자, HT 이렇게 보일 때 태그라고 HTML 보이면 엔터 한 번에 다 생기죠. 타이틀은 반응형 웹은 원래는 레스판시브 웹이라고 좀 불러요. 그래서 RW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굳이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메타 차셋이 있는데 메타 차셋이라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좀 겹치는 감이 좀 있네요. HTML을 만들어 놓고 하면 위에 생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덕 타입이 겹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자, 메타 차셋. 이거는 문자 여러분이 코딩할 때 표현하는 글 중에 영어권이 아닌 다양한 나라 언어를 표현해주는 유니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해놓고요. 엔터를 쳐볼까요? 엔터를 치니까 바로 차셋이 알아서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타이틀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반응형이 들어갈 때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메타가 있으니까 이 친구 바로 메타 밑에다 그냥 써볼까요? 메타 네임 중에 뷰포트라는 게 있는데 뷰포트는 이제 보여지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특히 반응형 웹에서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입니다. 큰 따옴표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 놓고 width, width, 너비를 말하죠. 너비를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건 브라우저의 환경 해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오타 하나라도 나면 안 됩니다. 디바이스 위트라고 하는 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이런 걸 말합니다. 잠깐 띄우고요. 이니셜 인식되는 스케일 크기를 말합니다. 인식되는 스케일은 1.0으로. 뷰포트가 이거 말고도 종류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컨텐츠는 디바이스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고 열리자마자 인식되는 크기는 1.0으로 한다. 이런 걸 좀 기본으로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밑에다가 스타일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style. 자, 스타일 내용 안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무작정 스타일을 치는 거 아닙니다.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바디 태그가 있고 난 다음에 스타일이 들어가는 거겠죠. 일단은 문서의 크기를 14포인트 정도로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진을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바디 태그에 대한 속성, 디자인 속성이죠. 자, 마진은 0,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고요. 일단 폰트 사이즈. 우선 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 폰트 사이즈는 그 다음 요소겠죠. 자, 기본은 마진은 제로 이걸 기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뒤 순서는 좀 틀렸겠지만 뒷부분에다가 마진은 0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뭐 스타일은 많이 넣은 것도 없습니다. 자, 구분할 겸해서 바디 밑에다가 자, 첫 번째
바디 태그가 들어가죠. 랩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전체 내용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div 태그 보일 때 ent 치시면 되겠고요. 자, id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id를 먼저 클래스로 시작해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클래스 그렇다고 뭐 클래스가 틀린 건 아니겠고요. 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번째 디비전 태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의외로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 디비전 박스는 1이라는 아이디를 줄 예정이고요. 총 9개 정도의 디비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친구 밑에 들어가겠죠. 자, 해서 div 박스 1이라고 하는 컨텐츠 글씨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똑같이 치긴 뭐하니까 디비전 끝나는 div 끝나는 위치에서 한 칸 띄워놓고 id 여기다가 박스 2를 붙여주시고요. 구분하는 차원이지만 현재 이 박스 2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밑에다가 하나 붙이고 2개, 3개. 자,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 박스 1, 2, 3, 4 이렇게 바꿔봤고요. 2, 3, 4 다른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부득이 아이디를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시스템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리드 시스템. 자, 그리드 시스템을 밑에 따로 꾸미려고 합니다. 주석을 달아볼게요. 빼기 다시 꺽쇠 그리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드 개념.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리드 시스템. 자, 그리드라고 쓰겠습니다. 우리말로. 자, 디비전 아마 똑같겠죠. 아이디는 좀 그리드의 내용을 좀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grid 한글로 되어 있네요. grid 그리드 언더바 그리드 컨텐츠라고 해서요. 안에 내용을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박스라는 내용 대신에 이 안에 디비전들이 들어가는데 디비전은 하나, 둘, 셋, 넷, 한 4개 정도의 디비전을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탭을 눌러야 되겠네요. 자, 간단한 디비전이니까 div 엔터. 근데 이 친구들은 아이디가 없어요. 특별히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 4번까지 했죠.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각자 요소를 꾸밀 거면 뭐 떨어뜨리기를 하셔도 좋고요. 5, 6, 7, 8 해서 그냥 이름만 있는 안에 내용만 있는 형태로 해서 5, 6, 7, 8까지 꾸며봤고요. 이거는 이제 그리드를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다음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ID 박스 9라고 하는 박스 9이라고 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ID까지 포함하고 있는 태그를 복사한 다음에 붙이면 좀 더 빠르겠죠. 박스 9 정해봤고요. 박스 9 표시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박스라고 하는 애는 뭐 박스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고요. 자,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 9이고 나머지는 그리드 콘. 자, 그리고 각각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죠. 감싸고 있는 랩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디비전 구성되어 있고요. 자, 입력하신 내용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로 이렇게 진행을
미리 좀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엉뚱하게 뜨네. 자, 마침 띄워보니까 뭐 아무 내용들이 안 들어가서 박스 1, 2, 3, 4, 5, 6, 7, 8, 9까지 나와 있네요. 어. 자, 그러면 띄워놓고 이제 스타일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있는 것만 처리하고 아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4포인트짜리. 자, 그러면 바디 태그 밑에 내용들을 한번 넣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다가 별표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좀 낯서실 거예요. 자, 별표 안에다가 박스 사이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별표가 들어가면 뭐 모든 이런 그런 개념이 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줘볼게요. 박스 사이징. 이 박스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만드는 디비전들이 모든 게 박스라고 하는데, 보더에다가 보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높이 안에 그 패딩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갈 때 영향을 받는 그 크기를 규정해 준다는 뜻인데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더 박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어떤 주석을 여기다 위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 여백과 테두리가 요소 전체의 그 너비와 높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뭐 1000으로 만약에 정해놨는데 패딩을 정했어요. 패딩을 냈다. 그러면 움츠러들면서 약간 크기가 좀 너비가 좀 변환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0픽셀 줬다. 그럼 상하 좌우로 10픽셀만큼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좀 나타나게 돼요. 그런 부분을 보더 박스라고 하는 그 박스 사이징의 그 스타일을 주시게 되면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너비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랩이라고 하는 애가 밑에 좀 감싸고 있죠. 랩에 대해서 클래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줘봤고요. 랩 해놓고 부등호가 좀 들어가는데요. 부등호 div 한글로 되어 있었네요. div. 이런 개념은 뭐냐면 랩과 디비전을 비교해 보면 뭐가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뭐가 크죠? 랩이 크죠. 랩 안에 속해 있는 디비전들은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비전이 작으니까 랩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디비전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저렇게 넣고 자, 간단하게 뭐 텍스트 얼라인, 예. 텍스트 얼라인은 가운데 떴으면 좋겠다. 센터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디비전들이 글씨가 그 안에 글씨가 있다면 가운데 뜨라 이런 개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애들이 좀 서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 버텀을 위아래로 지금 박스 1, 박스 2 붙어 있죠. 그래서 마진 버텀을 준 겁니다. 마진 다시 B 버텀 10픽셀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씨가 가운데 뜬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밖에 안 뜨겠죠. 그 다음에 랩이라는 애 자체 지금은 하는 거는 랩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점 찍어 놓고 미리 복사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랩에 대해 속성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비는 1000픽셀, 그 다음에 마진은 0.52다 이렇게 기입할 거고요. 예, 너비를 제가 빨리 쳤죠. 오토 개념을 써서
자, 여기까지 처리해봤고요. 그러면 일단 변화는 있겠죠. 짠, 가운데 떴다는 거. 가운데 잘 뜨고 있거든요. 윤곽들이 지금 박스 1부터 9까지 스타일을 규정하지 않아서 그냥 가운데 뜬 정도만 보였죠. 자, 바디에 지금 제가 이제 기입을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바디에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내용들은 PC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애들입니다. 대문자로 PC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이랬다고 해서 뭐 PC에 안 보이는, 기본이 원래 PC로부터 시작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디비전들이 좀 나오게 되죠.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우물정자, 샵과 함께 박스 1. 자, 볼게요. 박스 1, 2, 그 다음에 9. 이런 경우는, 화면 내에, 보더 1픽셀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컬러를 줘볼게요. 자, 일단은, 원래 특별히 뭐가, 너비가 안 써 있으면은요, 특별히 보통은 100%가 돼요. 100%가 됩니다. 그래서 2번, 9번 써봤고요. 얘네들은 보더를 먼저 한번 줘볼게요. 대문자로 표기가 돼서, 자, 보더를 줘봤고요. 보더는 1픽셀 정도로 해서 이거로 세미콜론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보더는 1픽셀. 컬러는 회색에 가까운 CCC. 그 다음에 솔리드. 하드코딩이니까 이렇게 직접 쳐야 되겠죠. 자,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인데요. 떠 있는 내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더 들어간 것까지 화면 꽉 차게 들어가 있네요. 자, 100%라고 써도 돼요. 100%라도 써도 되는데 안 써도 일단 100% 되는 거는 그냥 일반 디비전들은 그냥 기본이 100%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밑에다가는 좀 다른 크기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애들은 박스 3, 박스 3과 박스 4 따로따로 표현이 됩니다. 자, 박스 3 같은 경우는 너비를 위트 30%, 그럼 30% 차지한다. 그럼 남은 70%가 또 어딘가 좀 있겠죠. 자,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플롯 같은 경우는 왼쪽에다 둔다 이런 개념인데 그 전에 배색을 준다거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 3의 너비를 규정해 봤고요. 플롯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FL 플롯 같은 경우는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100%가 아니라 이럴 때 이 대상을 그냥 어느 쪽을 기준으로 놓겠냐. 플롯은 레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프트. 왼쪽에 붙어라. 이런 개념이겠고요. 자, 아직은 아무런 테두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자, 이 친구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자, 레드라고 하는 생명. 컬러 네임을 줘봤고요. 빨강 색깔에서는 보통 검은 색깔 글씨가 안 뜰 것 같아서 컬러를 줘보겠습니다. 컬러가 있네요. 하얀 색깔에 해당되는 FFF. F 학점을 3개 받으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좋겠네요. 자, 구분하는 차원에서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너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자,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네요. 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스 4 요 내용을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70%에 해당되는 영역이겠죠. 박스 4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 70%라고 보통 생각해서 넣으실 거예요. 70%. 플롯은 레프트가 아니라 이제 너는 30%짜리는 왼쪽에,
그 다음 70%짜리는 오른쪽에 R 라이트로 적용해 보겠고요. 변화는 블루, 배경 색깔을 블루, 오타가 되면은 하얗게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오타 같은 경우는 하얗게 보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한번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좀 나타났을까요? 네, 처리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너무 좀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의 배색이 너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70%를 조금 제가 변환시킨 겁니다. 69.5 정도로 변환시켜 볼게요. 69.5, 0.5의 애매한 그런 마진이 생길 것 같아요. 결과물은 이렇게 10픽셀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이 경계가 너무 붙어 있는 게 싫어서 좀 저렇게 줘봤습니다. 자, 됐고요. 3과 4까지는 좀 나열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 그리드라고 제가 쳐놓은 게 있는데, 그리드는 방한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도 개체들을 어느 틀에 맞춰서 딱딱딱 그릴 때 쓰는 그런 개념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드를 이 안에다 넣어볼 예정입니다. 뒤에 물론 이제 주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에 여러분들 좀 달아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엔터 쳐봤고요. 주석은 슬래시, 별표 2개 슬래시. 자, 밑에 그리드를 잠깐 복사하면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테니까 주석이 틀리죠. 태그에 있는 주석은 이렇게 활대가로가 아닌 꺽쇠가로로 시작하고 이렇게 느낌표가 들어가죠. CSS 주석은 이렇게. 자, 샵. 지금 아이디가 그리드콘이라고 해서 그리드콘 언더바콘. 자, 별도로 아이디를 가지니까 붙여봤고요. 얘에 대한 규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에 그리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일정한 그런 형태로 해서 배치하는 형태를 말하는 내용이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템플릿을 우리가 지금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리드는 쓰는 거에 따라 틀려요. 비율로 막 만드는 복잡한 경우도 있고. 자, 그리드 다시 템플레이트 컬럼스입니다. 컬럼스. 수직으로 애들을 나누기 때문에 컬럼스.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다가 오토라고 하는 걸 넣는 수치에 따라서 분리가 돼요. 만약에 제가 오토를 4개를 줘볼게요. 오토 하나 복사. 자, 한 칸 띄우는 식으로 해서 둘 하면 2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셋 하면 3개로 나눈다. 지금 4번째 붙이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기본이 PC에서는 4개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사이가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마진이라고 안 써요. 그래서 그리드 갭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갭을 5픽셀 정도 줘봤습니다. 그냥 10으로 하면 안 될까? 네, 그래도 되겠고요. 5픽셀 정도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새로 뭐 어떻게 또 나와지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세이브를 해본 다음에 그리드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거에서 F5번을 눌러볼게요. 자, 지금 잘 봐주시죠. 박스 3과 4가 고유의 색깔과 고유의 안에 글자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그냥 했더니 난리가 났죠. 섞여버리게 된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위에 있는 박스 3과 4와 분리를 해야겠다. 나는 당신네들과 무관한 새롭게 시작하는 클리어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클리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치는 것도 좋겠지만 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 보시면서 천천히 보셔도 좋겠습니다. 중간에 정지해 놓고 보시면서. 클리어는 보스라고 하는 건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 기타 등등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세이브 하니까 결과가 네, 아래 별도로 구분되어 있죠. 3, 4 자네들과 나는 구분되어 있어 클리어 상태야 라고 소개를 한 내용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사이사이 뭐 패딩이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현재 있는 내용들 중에는 5부터 8까지는 아무런 유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디비전들, 이거에 대한 테두리라도 아니면 배색이라도 지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패딩이 필요하면 또 넣으면 되겠죠. 우선 그리드 콘이라고 하는 애가 좀 필요해요. 왜요? 이 안에 보면은 그리드 콘이라고 하는 디비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디비전들이 5부터 8까지 별도의 그냥 디비전으로만 좀 존재하고 있죠. 특별히 클래스도 없고요. 자, 그리드 콘 속에 있는 div. 아까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했던 것도 해당되겠지만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써봤고요. 텍스트 얼라인, 글씨가 가운데 뜨는지, 자, 글씨를 가운데 뜨게 한번 해봤고요. 자, 아까 얘네들은 별도의 아이디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도의 이렇게 너비를 규정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패딩은 이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더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BOR, 네, 보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보더 바텀 말고요. 도와준 건 고마운데 보더는 1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생명으로는 그린, 컬러 네임, 솔리드, 단선 줘봤고요. 자,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뜨는지 보겠습니다. F5번. 자, 해서 일단은 들어가 있는 느낌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딩을 주시게 되면은 5와 6 같은데, 이런 위와 아래 같은데 일정한 공간감을 갖겠죠. 패딩은 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자, 패딩을 좀 순서는 좀 그러지만 패딩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에 있는 패딩. 예, 패딩은 한 10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닥다닥 붙어 보이지 않을까? 조금 공간을 띄워준 느낌이 나올까? 예, 주니까 확실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관련된 내용들은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벤트 요소로 지금 박스 9 바로 안쪽에 세 가지의 바디 태그 안쪽에 세 가지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디비전을 세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애를 좀 하나 이렇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아이디까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자, 뭐 밑에다 쓰든 아래에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윗부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글자가 좀 밀리는 감은 있지만, 자, div 디비전 한글로 돼 있었고, 엔터 쳐봤습니다. 아이디를 on PC라고 한번 해볼게요. PC에서 보이는 환경, 아이디 on PC. PC에서 보이는 환경을 제가 말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P 대문자로 P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볼게요. 또 붙여놓고, 이번에는 태블릿 줄여가지고 제가 탭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는 폰, 스마트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태블릿보다 작은 PHONE.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에다가도 PHONE.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세이브. 이거 왜 만든 거야? PC에서 보일 때 다른 모양 구분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여러분한테 이 환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이브를 한번 해봤고요.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자, PC, 그 다음에 뭐요? 탭, 폰이라고 같이 다 보이고 있네요. 자, 미디어 쿼리로 PC에서는 PC라는 것만 보이게 할 거고요. 탭으로 됐을 때는 탭이라고 나타나게 할 거고, 폰 환경에서는 폰이 나오는 환경을 제가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마음만 이렇게 정했지 특별히 한 건 없네요. 자, ID, PC, 폰, 태블릿 내용이 좀 길어서요. 폰만 하나 미리 좀 복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럼 첫 번째 on PC, 그 다음에 샵 또 뭐가 있었죠? on 탭, 샵 길어갖고 제가 미리 복사한 거 있죠? 자, 콤마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개별적인 디비전을 일단은 저렇게 좀 처리해 봤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검은 색깔의 자, 백그라운드죠. 기존에 있는 배경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나는 배경을 검은 색깔로 할 거고 글씨만 그대로 좀 써먹으려고 해요. 자, 붙여보겠습니다. 레드를 뭐라고 해볼까요? 블랙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검은 색깔은 샵 000입니다. 샵 000.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놓게 되면 애들이 검은색 글씨로 해서 뭐 보여지겠죠? 그쵸? on PC, on 탭. 그래요. 그냥, 근데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었고요. PC 환경에서는 탭과 폰을 가리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가리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탭과 폰에서는 자, 미리 복사를 해봤고요. 스타일 그 윗줄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활대 괄호를 열고 디스플레이, DIS, 플레이, 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 네, 논이 나타나요. 논이라고 한다는 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뒤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왜 안 보이는 애를 거기다 해준 거냐? 스토리상 나중에 어느 조건이 될 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제가 거기를 일단 안 보이게 처리한 겁니다. 지금은 답은 없어요.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줘야지 얘네들 마치 레이어에 안 보이게 했던 포토샵 그런 개념. 자, 한번 결과물을 볼게요. 자, 진짜 PC만 보이네요. PC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려서 안 보입니다. 물론 소스를 자기가 만든 거 소스로 본다는 건 웃기기는 하겠지만 디스플레이 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폰과 탭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조건문이 들어간다는 건 쿼리문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해요. 뭐뭐 할 때는 뭘 보이게 하고 뭐뭐 할 때는 뭐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내용을 뒤에 미디어 쿼리를 통해서 주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미디어 쿼리인데 제가 빨리 주석 부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멈춰놓고 나중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미디어 쿼리 다시 탭 환경이라고 해봤네요. 탭이라는 환경에 맞출 때, 그 다음에 폰에 맞췄을 때 각각 다른 스타일들을 규정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미디어 쿼리 문 중에 나는 탭 환경에 갔을 때 박스 2를 다르게 표현하겠다. 아니면 뭘 다르게 표현하겠다. 배경을 다른 걸로 하겠다. 이런 조건문과 관련된 조건에 이런 조건일 때는 뭘 내주쇼.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쿼리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at, 즉 골뱅이부터 시작합니다. at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메디아 한 칸 띄우고 문법도 다 제각각 틀립니다. 저는 only라고 쓰겠습니다. only 뭐 할 때만 스크린 only 스크린
화면에서만 and 자, 한 칸 띄워주시고요. 자, 괄호 열고 max width라. max width. max width 768 픽셀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탭 환경이 768 말고도 크기가 다 틀려요. 뭐 1000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고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한 칸 띄운 다음에 활대 괄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겠죠.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게 조건입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 width 768 픽셀. 768 픽셀을 최고 크기로 하고 768 이하까지. 자, 여기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야? 예, 제가 키 176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76 이하 다 이렇게 자, 저쪽으로 모여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맥스 말고도 민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MIN. 이런 개념은 가장 작은 너비가 768이다 라고 했을 때, 야, 768 이상. 자, 저쪽 운동장으로 나가. 이런 개념처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게 768 이하라는 뜻이에요. 맥스 위트 768이라는 뜻이 최대 너비가 768까지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규정을 만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은 원래는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랩은 자동으로 따라가서 기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랩에 있는 기능들, 랩을 여러분 위에 보시게 되면 랩은 기본으로 1000픽셀로 돼 있죠. 자, 보세요. PC에서 어떻게 보이길 원하느냐. 난 PC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 1000픽셀에 깔끔하게 배경까지 넣고 깔끔한 모양을 보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 하지만 탭 환경에서는 768이 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탭 환경에서는 웹이 1000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100%가 돼야 돼요. 탭은 화면이 작은 거 아시죠? 물론 기기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요. 이 랩을 가져와 볼게요. 아, 왜 그러세요? 자, 네가 먼저 첫 타자야. 고쳐보겠습니다. 1000픽셀 말고, 야, 탭에서도 모바일에서도 1000픽셀이 통할 것 같아? 탭에서도 아니죠. 여기다 %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자가 100%가 돼버렸습니다. 화면 가운데 뜨게 하는 거는 그대로 한번 해봤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요. 네가 전체를 감싸는 애지.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거였고요. 엔터.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스 3과 4는 어떤 애였죠? 박스 3과 4는 여기 있네요. 30%와 70%를 점유하고 있는 애예요. 양쪽으로 구분됐던 애인데 탭에 왔을 때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유지하셔도 좋아요. 유지하셔도 좋은데 나는 얘네들을 3과 4는 너비 100%씩 해서 전혀 따로 노는 애들처럼 옆에 있지 말고 내리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기니까 박스 3번을 잠깐 복사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좀 작게 놓으면은, 예, 크기를 작게 놓으면 그럴 텐데, 자, 박스 3을 잠깐 복사를 해서 미디어 퀄이, 예, 미디어 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768 이하죠. 최대 768까지, 여기까지 있는 애들을, 자, 일단 얘 말고도요, 하나 더 있어요. 박스 4라는 애가 있습니다. 박스 4. 야, 박스 3과 4. 니네들은 기존에 있는 비율 유지하지 말고 3과 4. 너 먼저.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네가 보여라. 이런 개념으로 주려고 합니다. 위트 화면 꽉 차게 100%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던 애들이라 전혀 상관없었지만 근데 지금은 위아래로 처리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처리를 마진 버텀을 줘야 되겠습니다. 마진 버텀. 아까 공이 한 10픽셀 정도로 띄운 것 같았죠? 이렇게 줘봤고요. 그 다음에 플롯 자체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플롯은 레프트와 라이트로 박스 3과 4가 구분되어 있었죠. 자, 지금은
플롯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좀 애매한 개념으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롯을 FL 플롯을 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롯 논 처리가 됐고요.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셨던 거에서 F5번을 누르겠습니다. 지금은 PC 환경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좀 중간 크기로, 이전 크기로 복원을 잠깐 눌러볼까요? 자, 이전 크기로 눌러놓게 되면은 이렇게 예,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지만 3과 4가 떨어져 있는 거 보시죠. 그죠? 3과 4가 이렇게 3대 7로 있다가 크기가 좀 줄어들면서 3과 4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모양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시스템들이 밑에 보였을 거예요. 그리드 있는 애들이 5, 6, 7, 8이 있는데 이거 제가 원하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5, 6, 7, 8이 이렇게 골고루 딱 붙어 있으면은 작아진 화면에서 모양이 줄어들어요. 화면을 좀 봐주세요. 모양이 줄어들고 내용 컨텐츠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애들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뭔가 못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리드 콘이라는 애들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드 콘을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웬만한 거는 거기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리드 콘 자리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컨트롤 C. 어디다 이사 가게? 아닙니다. 밑에 맞아요. 이사 가는 건 맞네요.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탭 환경에 왔을 때 역시 그리드를 유지하겠다. 디스플레이는 진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진열을 해주는데 어떤 형태로 오토 4개였었죠. 둘을 찌워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나는 2개씩만 보였으면 좋겠다. 자, 2개씩 배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토 2를 찌운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내용은 변화를 안 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하고 덜하는 거는 뒤에 한번 결과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왜 밑으로 내렸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탭이 PC 환경에서는 자, 위에 탭과 폰은 가려지는 게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얘는 이제 뭔가 이 환경에 맞게 풀어주는 요소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왕 긴 내용이니까 이렇게 3가지 디바이스 환경에 있는 애들을 밑에 두 번째 줄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컨텐츠 바로 밑에다가 탭, 폰 해봤죠? 자, 하나를 더 붙여 볼게요. 자, PC와 탭이 교환이 됩니다. PC와 탭이. 자, PC 너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폰 너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있던 애 있죠? 밑에 있던 애는 자, 탭 환경이죠. 탭 환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짜고 있는 미디어 쿼리가 탭 환경이거든요. 탭 환경에서는 얘를 보이게 하고 싶다. 가장 일반적인 일반 디비전들은요, 특별히 디스플레이를 블록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블록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BLOCK 블록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탭이라는 애는 풀려났어요. 석방됐어요. 그전 기존의 디스플레이 논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블록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변환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탭 환경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자, 지금은 PC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선명하게 PC라는 글자가 눈에 띄시죠? 크기를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자, 768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잘못 들어갔나요? 자, 한 번 더 줄여볼까요? 자, 환경이 뭐가 잘못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768. 자, 제가 F5를 안 눌렀군요. 자, F5. 새로 고침이죠. PC 환경. 자, 넓게 보시죠. 아, 이 회사 홈페이지가 1000픽셀에 맞춘 그냥 일반 PC 웹 아니요? 요즘은 반응형 웹이 대세라고 하던데. 아직 서버에 안 올려서 그렇죠. 자, PC 환경이라는 게 눈에 띄시죠? 자, 1000픽셀 이하니까 768이 좀 이따가 나타날 거예요. 화면을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탭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 5와 6과 7과 8이 4개로 하나, 둘, 셋, 넷. 오토라는 게 4개의 개체가 표현되라라는 뜻이었는데 탭 환경이 되면서 오토. 남아있던 7과 8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탭이라는 환경으로 내용이 바뀐 걸 확인해 보시죠. 자, 요번에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폰 환경을 또 준비해 하셔야 되겠죠. 폰 환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퀄임은 768, 최대 768까지, 즉 768 이하까지를 할 때 잘 구분하세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쿼리문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자, 밑에다 붙여 놓으시고요. 얘는 스마트폰, 폰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폰 환경. 폰 환경이 디바이스 크기마다 다 틀려요. 삼성폰, 애플폰, LG폰 다 틀립니다. 그냥 480 정도의 크기가 애플폰이나 삼성폰, LG폰 같은 경우는 360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던데 480 정도로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랩은 100% 그대로 유지하고요. 마진 영어도 그대로. 박스 4와 3은 조금 환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스 3과 4는 화면이 작아지다 보니까 두 개가 보이면 또 안에 있는 내용분들이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오토 앞에 있는 한 짝을 찌우면 하나만 보이는 것처럼 마치 블록처럼 그리드에서는 또 블록이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오토를 하나만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를 오토를 하나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줄바꿈을 해야 되겠네요. 폰이 기분 나빠요. 왜요? 자, 나는 보여야 되는데 자, 폰과 탭을 교환을 했습니다. 자, 한글로 되어 있네요. 탭이라고 써봤습니다. 탭. 자, 이러면 PC와 탭은 안 보이고 폰만 보이는 그런 사실이 연출이 됩니다. 와우, 이게 과연 될까?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려있는 곳에서 F5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자, 폰 환경이 된 겁니다. 자, 5, 6, 7, 8이 넓게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기본형으로 여러분들이 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폰 환경, 그 다음에 이거는 태블릿 환경, 이거는 PC 환경. PC 환경은 100%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코딩 하신 위 내용이었고, 미디어 쿼리가 들어갔을 때부터 100%가 돼버렸던 거였죠. 넓은 공간을 이렇게 점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PC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배경 처리, 버튼, 안에 내용물 이렇게 집어넣고 보셔야지 나중엔 더 깔끔한 반응형 웹 환경을 보실 수가 있겠죠. 좀 부가적으로요, 폰이 됐을 때 링크를 좀 저렇게 걸고 싶다, 이렇게 걸고 싶다. 자, 폰 환경에서는 전화 걸기라든가 문자 상담 이런 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디스플레이 환경 중에 폰이 됐을 때 내용 환경을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폰은 개별적으로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다가 머리글 3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라든가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문자 상담, 전화 상담, 텔,
자, 그런 거 할 예정이니까요. 3번, 머리끝 3이죠. 꺽쇠. 자, 폰 환경. 이왕이면 PC나 탭도 그렇게 써주시면 보기 좋겠죠. 자, 뭐 확인하셨던 내용들 중에 그 폰 환경에서는 전화번호라던가 뭐 여러분 이 환경 안에서만 여러분 막 넣어주시게 되면은 다른 환경처럼 꾸미실 수가 있으니까 PC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밑에 자 근데 폰 환경에서는 제가 전화 걸기라던가 이런 기능을 거기다 좀 연결해 드릴까 합니다. 자 A 태그고요. A 태그로 시작하고 href 거기 안에다가 만약에 전화를 걸고 싶다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게 하고 싶다 한다면 tel 이렇게 써주시고요.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해도 좋아요. 어쨌든 다시로 구분해서 010 이렇게 해볼까요? 전화를 직접 걸게 하겠다. 다시 042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괄호 열고 말고 81 31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화 상담 슬래시 자 이렇게 제 전화번호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밑에다가 텔 대신에 SMS는 뭐냐면 그걸 말해요. 숏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서 단문 서비스. 이건 문자 상담이죠. 문자. 뭐 SNS 중에 카카오톡도 카카오톡 개발자 모드에 개발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딱 하면 요즘은 링크만 걸어도 카톡이 되더라고요. 자, 저렇게 걸어놨다. 자, 이 글자 대신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더 좋겠죠. 만약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 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문자 이 두 가지로 약간 살을 좀 더 붙여봤습니다. 결과물은 똑같죠. 똑같은데 이 기능할 때만 전화 메타포가 아니라 텍스트로 이렇게 꾸며서 그런데 폰과 SMS 넘버를 연결해 놓은 부분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결과물은 자 지금 결과물은 이렇게 된 거죠. PC 화면 PC 화면에도 뭔가 꾸미고 싶은 내용들 그 다음에 작아졌을 때 태블릿 환경 줄어들었을 때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연이어서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폰트 어썸 폰트라든가 이런 걸 쓰시게 되면 아이콘화돼서 어느 누구라도 외국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미지 형태 메일 모양이라든가 여기는 폰 모양 아이콘으로 대체해 주면 되겠죠. 자 해서 전체적으로 반응형 웹의 기본 틀 가이드라인을 한번 짜봤습니다.